안녕하세요. 자녀교육 정보 채널 드림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현재 중앙대 의대에 다니고 있고요. 의대생의 공부 생각이라는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면서 학생들, 또 학부모님들과 다양한 소통을 해왔고, 이번에 책 의대 합격 고득점의 비밀의 저자로도 활동을 하고 있는 임민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요즘에는 의대 열풍, 광풍 이런 거 정말 몸소 느끼시죠? 네, 맞습니다. 네, 정말 부럽습니다. 네. 그런데 이렇게 내신을 이렇게 관리를 하게 될 때 독특한 민찬님만의 비법이 있다고 들었어요. 네. 예, 그 비법을 소개하면 네. 공부하는 친구들이 굉장히 도움이 될 것 같거든요. 네. 그런 도움이 될 것 같은 핵심 꿀팁을 좀 알려주시죠. 네. 사실 이게 내신이라고 하면 특히 고등학교 내신은 시행착오가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워낙 그렇죠. 고등학교 1학년 때부터 중요하니까. 그래서 사실 이제 과목별 공부법도 물론 좋겠지만 저만이 가지고 있는 그런 팁들 그거 중요해요. 네, 몇 가지 좀 이야기해드리려고 하는데 첫 번째는 이제 가장 기본적으로 첫 번째는 시험 공부 기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싶은데 많은 학생들이 중학교 때는 보통 학원에서도 그렇고 혼자서도 3주에서 4주로 잡고 공부를 시키다 보니까 고등학교에 올라와서도 그대로 3, 4주만 공부를 하는 친구들이 정말 최상위권 중에서도 많거든요. 근데 우리가 고등학교에 가게 되면 내신 기간에 내신 공부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각종 수행평가, 동아리 활동, 우리가 그 생활기록부를 채우기 위해서 정말 바쁘잖아요. 바쁘죠. 근데 그걸 3, 4주만 해버리면 만약에 공부 기간을 4주로 잡으면 실질적인 공부 기간은 해봐야 2주에서 3주밖에 안 된다는 거죠. 부족해지거든요. 그래서 가장 먼저 말씀을 드리는 건 시험 공부 기간은 5주에서 6주는 잡아라. 사실 그게 가장 출발점이자 다른 친구들보다 앞서 나갈 수 있는 길이거든요. 그게 첫 번째. 첫 번째. 그리고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결국에 시험에서 실수하는 거잖아요. 시험에서 실수를 하는 건데 실수가 없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럼 이 실수를 줄이려고 노력을 해야 되고 이걸 노력하기 위해서 제가 정말 연구도 많이 하고 고민도 많이 했었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실수를 하는 원인을 생각을 할 때는 평소에 공부를 하는 것과 또 실제 시험과의 차이를 생각을 해봐야 되는데 그게 두 가지가 있었고 첫 번째가 시간 압박이더라고요. 시간 압박. 결국에 평소에는 문제를 풀다가 밥 먹으라고 하면 밥 먹고 피곤하면 좀 자다가 하고 되게 자유롭게 하다가 시간 압박에 딱 와버리니까 거기에서 뭔가 긴장감을 더 느끼게 되고 그렇게 되는 거거든요. 그거 되게 중요하더라고요. 시험 환경과 거의 동일하게 해서 저희도 그 시험 준비를 그렇게 했었거든요. 맞아요. 도움이 많이 됐어요. 그래서 저 같은 경우도 이게 시험 기간을 5주에서 6주로 잡았던 게 시험 1, 2주 전에는 저는 뭔가 새로운 걸 공부를 하는 그런 느낌이 아니라 복습과 함께 그 실전 연습을 했다는 건데 주로 그런 족보닷컴이나 내신 코치 같은 문제 은행 사이트에서 그 제 범위에 맞게 문제를 각 과목당 2회에서 3회 정도 뽑고 그 다음에 저는 OMR 카드 있잖아요. 그것도 따로 인터넷에서 사가지고 실제 그 시간에 맞춰서 그 문제를 푸는 연습, 그 실전 연습을 했던 게 되게 도움이 많이 됐었어요. 그러니까요. OMR 저는 이게 복사해서 했는데 그걸 사서 하셨다니까 더 업그레이드 됐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그 느낌까지도 가지고 싶어서 그렇게 해서 이제 이 하나의 연습으로 시간 압박 연습, 그리고 범위를 모르는 채로 푸는 연습, 이거 한 게 정말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러면 여기에 과목별로 어떤 문제집을 추천해서 이런 건 정말 특별히 좋더라 이런 건 있었을까요? 그런 문제집 추천 같은 거 되게 좋아하시는데. 그래서 사실은 이제 국어 같은 경우는 우선 독학서 중에서는 그 떠먹는 국어 문법이라는 책이 있어요. 이 책이 되게 문법을 독학하기에 되게 좋게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되게 쉽게 나와 있기도 하고 개념을 딱딱하게 설명하는 게 아니라 말로 풀어서 설명해주다 보니까 그런 부분이 좋았었고요. 그리고 그냥 인간까지도 같이 좀 추천을 드리고 싶어서 추천을 드릴게요. 근데 국어 인간, 그렇죠. 인간은 이제 EBSI에 있는 무료 인강 중에서 윤혜선 선생님의 개념의 나비효과가 워낙 유명하지만 저도 정말 도움이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뭐 1등급이면 모르는데 아직 뭐 2등급, 3등급, 4등급 혹은 더 이하의 등급인 친구들도 충분히 기본 개념 잡기에 그렇죠. 좋은 인강이라서 그걸 좀 들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수학. 수학 같은 경우는 우선 인강부터 말씀을 드리면 그 메가스터디 제가 들었던 거는
그 메가스터디 양승진 선생님이 있거든요. 네. 양승진 선생님이 그 기출 코드라는 강의가 있거든요. 네. 그 강의가 사실은 이제 기출 문제를 스스로 풀면서 수능 공부를 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하지만 우리가 기출 문제를 푸는 건 단순히 그 문제를 맞추기 위함이 아니라 내가 수능에서는 지금까지 이런 아이디어를 써왔고 앞으로 내가 다르게 변형돼서 나오더라도 그걸 적용할 수 있어야 되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그 기출 코드 같은 경우는 각 문제를 설명을 해주시고 그 행동 영역이라고 해서 어떤 조건을 보면 이렇게 반응해야 돼 라고 즉각 반응을 할 수 있게 그런 행동 영역들을 방식들을 정해주는 그런 것들이 저는 되게 약간 이과적이다 보니까 딱 말로 정해주는 게 도움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도움이 됐었어요. 그리고 교재도 말씀해 주신다면? 네네. 교재 같은 경우는 저는 그 센 중에서도 센 B라는 책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저는 항상 예전에 센을 풀 때는 아쉬웠던 게 A단계랑 B단계, C단계가 있는데 A는 너무 쉽고 C는 이게 내신이랑 수능에서 적용하기에도 좀 결이 다르다. 좀 과하다. 이렇게 그러니까 문제가 어렵다 쉽다 느낌이 아니라 이 방향은 좀 아닌 것 같다라고 느끼는 게 있었거든요. 그게 항상 불만이었는데 센 B라는 교재가 이게 몇 년 전에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그게 B단계 수준에서 연습을 해보기 좋아서 내신이든 수능이든 유형별로 연습하기 되게 좋다고 생각해요. 네. 그러면 영어는 어땠을까요? 네, 영어는 사실 제가 영어를 되게 좋아하고 영어에 또 자신 있어 하고 영어만 사실 과외를 했었거든요. 특이하게. 근데 영어는 일단 교재 같은 경우는 그 메가스터디 조정식 선생님 교재 중에서 기출 정식이라는 교재가 있어요. 그 교재가 이 기출 문제를 단순히 해설만 해주는 게 아니라 그 기출 문제를 푸는 스킬들까지도 사실 그걸 인강으로 들어야 원래 많이 할 수 있는데 그 스킬들을 다 해설집에다가 자세히 정리를 해두셨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그게 이게 문제집이군요. 네네, 그게 인강도 있는데 그러니까요. 그 독학서로도 할 수 있게끔 해설집이 꼼꼼하게 나와 있는 교재라서 되게 정말 좋다라고 생각을 했었고요. 그리고 이제 인강 같은 경우는 사실 워낙 다양하게 인강들이 있어서 제가 딱 하나를 짚기는 어려울 수 있겠지만은 그래도 제가 정말 추천하고 싶은 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두 가지 강의가 다 목표는 하나예요. 뭐냐면 학생들이 요즘에 공부하다 보면 한 문장, 그러니까 이제 한 상상등급 때 친구들은 문제를 풀 때 한 문단을 읽으면 분명히 한 문장씩은 열심히 읽었거든요. 근데 막상 이 내용, 이게 무슨 말을 하고 있는지 기억이 안 나는 학생들. 그리고 문제 보다가 다시 위로 올라가서 풀어야 되니까. 그래서 사실은 쉬운 문제를 두 번, 세 번 읽고 있기 때문에 시간이 또 부족해지고 하거든요. 그래서 결국에는 한 문단을 잘 이해하는 연습이 되게 중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 관계들 다 있잖아요. 예시든 역접이든 그런 것들을 어떻게 하면 자연스럽게 받아들일까라고 했을 때 사실 가장 좋은 건 어렸을 때 그런 것들을 습관을 잡아가는 거겠지만 지금 이 중고등 시기에는 사실 인강 선생님들 대부분을 보면 항상 그래서 한 문단을 연습하는 그 커리큘럼이 있고 그게 바로 메가스터디에서는 조정직 선생님의 그 믿어봐 글편이 있고요. 대성의 이명학 선생님은 알고리즘. 모든 문장 간에 관계가 있다. 알고리즘. 그렇게 그 두 강의가 바로 이 부분을 보완할 수 있는 이렇게 추천드립니다. 보통 보면은 이렇게 위에서 읽어나가서 메모를 하고 문제를 풀었다는 친구, 그리고 밑에 있는 문제를 먼저 대략 본 다음에 이렇게 읽어보고 다시 문제로 간다는 친구, 이런 쪽인데 어느 쪽을 하셨어요? 저 같은 경우는 일단 이게 사전 정보가 아예 없이 문제를 풀면 힘드니까 일단은 1번부터 5번까지 보면서 정확히 뭐 해석을 하거나 그런 느낌보다는 그냥 이런 단어들이 좀 쓰이겠구나, 그냥 예를 뭐 경제랑 관련된 거겠구나, 요 정도만 사실 잡고 들어가도 좀 더 자신감이 생기거든요. 저는 그런 스타일이었어요. 이렇게 내신에 대해서 자세하게 들어봤는데요. 그래도 궁금한 부분이 많을 거 아니에요. 그래서 특별히 준비하신 게 있다면서요. 실제로 공부하면서 궁금했던 부분들이 또 있을 거잖아요. 그런 부분들을 자유롭게 저희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확인하라고 직접 답변을 좀 달아드리려고 합니다. 구독자 여러분에게 많은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하고요. 2부에서 다시 만나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